그날의 11월 9일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삼야의 ATLAS에서 촬영한 사진은 지금까지 알려진 자연 물체의 움직임을 능가하는 거대한 물질 분사를 보여줍니다. 미묘한 변칙도 사진에 대한 호기심도 보정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확하고 일관되며 재현 가능한 기록이었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구조물, 마치 산만한 물체가 내부에서 반대 방향으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삼나의 ATLAS는 단순히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과잉 활동적입니다. 열 물리학, 해성 파편화, 우주의 제트, 역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도전하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초기 분석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태양 방향으로 분사되는 제트는 대략 100만 킬로미터 반대 방향으로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거의 300만 킬로미터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40만 킬로미터의 제트기들은 그 거리를 7배나 더 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 구조물들은 너무나 불균형적으로 크기 때문에 물체 자체와 비교했을 때 마치 개미가 마철루 꼭대기로 광선을 쏘아 올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몇 달 전에 본 것과의 대조입니다. 7월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변에 작은 구름이 있는 동일한 천체를 포착했습니다. 은밀하고 겸손하며 태양에 의해 가열된 얼음 천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삼나의 ATLAS는 제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배 더 크다 이전에 관찰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처럼 격렬하고 갑작스럽고 극도로 빠른 증식은 해성 활동의 일반적인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불안정성의 징후가 전혀 없이 어떻게 무언가가 그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을까? 해성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나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덩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성에는 패턴이 있고 온도가 있으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루아의 ATLAS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제트의 방향성입니다. 자연 해성은 간단한 규칙을 따릅니다. 태양풍은 모든 것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밀어냅니다. 시속 수십만 마일로 이동하는 입자의 연속적인 흐름인 이 바람은 거대한 우주의 송풍기처럼 작용하여 해성 꼬리를 형성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에이틀라스는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그 힘에 맞서 전진하는 제트기를 생산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100만 킬로미터 이상 뻗어 있는 물질 기둥을 지지합니다.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은 겉보기에 미묘해 보이지만 물리적 논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태양풍을 향해 이처럼 길고 응집력 있는 제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밀도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가스 방출 시나리오, 즉 내부 구조 붕괴나 엄청난 양의 물질이 동시에 방출되는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거대한 파편화 사건과 유사점을 찾습니다. 해성 슈메이커 랩이 구예를 들어 한 소행성은 목성 근처를 지나가면서 붕괴되어 21개의 파편을 생성했고 이 파편들이 목성과 충돌하여 지구에서도 관측 가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2007년에는 홈즈 해선 예상치 못하게 빛나며 내부 파열 후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자연스럽고 파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해성이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에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이 감지되었습니다. 주요 분출 이전에는 징후, 활동의 점진적 증가, 열 진동, 그리고 작은 분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라의 ATLAS는 그런 호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중간 단계를 건너뛴 것처럼 고요한 단계에서 대격변 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 논리적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오랫동안 조각조각 나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진 분열 메커니즘에 맞지 않는 강도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논쟁이 왜 그렇게 빠르게 격화되었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태양풍을 거슬러 전진하는 제트기, 몇 달 만에 3000배 성장, 달의 규모를 넘어서는 구조물들, 희귀한 것과 태양계에서 관찰되는 패턴에 맞지 않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물질이 분출되는지, 그리고 그 물체의 무게는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계산이 단순히 그들은 닿지 않는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축된 자연적 설명 전체를 뒤집을 만큼 큰 모순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세리아이 ATLAS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잃어가고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 11월 9일에 포착된 제트기류의 범위와 밀도를 직접 측정한 AB-르웹의 분석에 따르면 약 월별 손실이 추정됩니다. 500억 톤 문제는 궤도 계산에 따르면 그 물체 자체는 약 330억 톤 총 질량에 이는 오차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유형의 불일치입니다. 계측기 조정이나 부정확한 계산이 아닙니다. 구조적 모순입니다. 만약 수치가 정확하고 모든 독립적인 측정값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세레나이 ATLAS는 말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료를 잃는다.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이상현상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이상현상을 끌어들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혜성이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던 역사적 사례들을 재조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슈메이커 랩이 929-994년 목성의 중력에 의해 분열된 혜성은 목성과 충돌하여 지구 전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방출된 물질의 총량은 이전 추정치보다 훨씬 많았는데 과학자들이 혜성의 내부 구조가 이미 수개월 동안 손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즈 혜성 2007년 단 한 번의 밤 동안 홈즈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몇 배나 더 발휘했습니다. 100만, 육안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태양 크기를 능가하는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과열로 인한 일종의 폭발인 갑작스러운 내부 파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경우에도 이미 징후가 있었습니다. 미세한 열 변화, 무질서한, 마이크로젯, 표면, 불안정의 징후 등입니다. 하지만 세리아이 ATLAS는 이런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허블이 몇 달 전 관찰한 것보다 수천 배 더 큰 제트를 생성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부족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이상 현상입니다. 이는 아무런 충격도 없고 온도 변화도 없고 명확한 이유도 없이 유리가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훨씬 더 흥미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간 전체 태양계 외부에서 온 혜성으로 다른 행성들의 형성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혜성은 매우 적습니다. 2017년 오umuamua, 2019년 성간 혜성 2i 보리소프, 그리고 현재는 세리아이 ATLAS입니다. 예를 들어 2i 보리소프의 경우 잘 형성된 꼬리, 국지 혜성과 유사한 구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동 등 일반적인 혜성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오umuamua는 이러한 기준 중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밝기가 불규칙적으로 변했고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혜성 꼬리가 없는 천체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한 가속도를 보였습니다. 과학계는 분열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이국적인 얼음 혜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전에 관찰되지 않은 성간 파편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비르웨브는 더 나아가 그것이 기술적 인공물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담한 주장이지만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기각되지 않은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세리아이 ATLAS는 이러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지만 추가적인 복잡성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하죠. 길이가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한 오umuamua와는 달리 이 새로운 방문객은 폭이 1.5km 이상, 그 활동은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규모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역행 궤도. 이것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태양계를 위에서 태양의 북극을 직접 바라보며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행성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대부분의 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획된 천체들, 소행성이나 작은 암석조차도 이러한 경향을 따릅니다.
이는 태양계를 생성한 가스와 먼지 원반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세라이 에이틀레이스는 그 반대입니다. 그는 여행한다식의 방향으로 태양계 전체에 집단적 움직임에 반대되는 경로로 단지 1%, 2%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천체는 대개 거대 행성에 포획된 작은 위성이며 황도와 극도로 일치하는 경로를 따라가는 거대한 성간 천체가 아닙니다. 황도는 모든 행성이 궤도를 따라 이동하는 가상의 표면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체가 이렇게 정렬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진입할 확률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2% 드문 일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불편합니다. 게다가 불가능한 제트 현상, 터무니없는 질량 손실, 그리고 이전에 불안정 징후가 없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어떤 과학자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세라이 ATLAS에는 기존 모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다 그리고 영상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채널이 이처럼 자세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에 나올 내용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연구자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든 마지막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세라이 ATLAS 데이터를 더 많이 분석할수록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닌 대상인 듯합니다. 그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제트, 물리적 논리 자체에 모순되는 수학, 세라이 애틀라스의 믿기 힘든 궤도를 조사한 후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간단합니다. 이 물체의 각각의 이상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과학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더 중요하게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학계가 방정식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천문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관찰된 것에 맞춰 조정된 임시 도구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 하나의 물체만으로도 수십 년간의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라이 ATLAS는 그런 유형의 객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편안한 초연함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는 천문학자, 실험실, 그리고 대형 천문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우주의 기원, 의미, 그리고 위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형성합니다. 성간 천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동작할 때 질문은 단순히 이게 뭐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다른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러한 변칙성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과학 역사상 가장 흔한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하계는 단 하나뿐이라는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확신으로 인해 소리보다 더 빨리 전달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성간 방문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예측을 깨뜨리고 견고해 보였던 이론적 궤적을 바꿔놓습니다. 세라이 ATLAS는 우리에게 세 가지 가능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분류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 과정입니다. 해당 천체의 내부 구조, 화학적 조성, 또는 열 효과의 어떤 요소가 이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질량 손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성 모형의 수정, 성간 천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그리고 얼음, 태양 복사, 그리고 파편화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가능성이 낮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극심한 역행 운동, 황도와 거의 완벽하게 정렬, 태양풍에 맞서는 3차원 제트, 몇 달 만에 3000배 증가, 따로따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무작위성을 거부하는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를 보는 시각이 불완전하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안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아직 설명할 언어가 없는 현상의 눈에 보이는 끝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무의미한 추측이 아니라 간단한 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콘텐츠는 더 큰 무언가와 교차합니다. 모든 과학적 조사와
모든 진지한 철학적 성찰의 핵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물질이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뒤에는 지성, 즉 의식적인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최종적인 설명과는 별개로 그것은 이미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즉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위를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문학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여줄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주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작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확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양심, 정당한 질문입니다. 지적 개방성.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요약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i 에이틀레이스가 거대한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터무니없는 먼지 분출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과학이 아직 감히 마주하지 못한 질문들을 남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3i 에이틀레이스가 내뿜는 각각의 먼지 조각은 은유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도발일 것입니다. 즉, 확실성의 편안함을 버리고 광대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초대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하다, 짧은 글이고 논평 이것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진지한 조사, 심층적인 서술, 그리고 명백한 사실 뒤에 숨지 않는 설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공간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이 대화를 필요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성간 물체가 우리의 확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면 그 밖에 무엇이 더 있을까요?